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혼조세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제는 다우지수가 오르고 나스닥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우지수가 내리고 나스닥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고용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역량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먹구름 낀 경제 지표, 어디 이야기냐면 중국 쪽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계속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중국 관련한 기업들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석유화학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익성이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 업황이 좋아질 것이냐. 사실 석유화학 업종은 좋아지는 게 맞긴 맞는데 이 중국 쪽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무늬만 2차전지 이랬던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손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구분하는 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단기적 고점에 따른 부담감을 좀 가지고는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혼조세로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움직임은 아닌가 본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것도 같아요. 사실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재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름 있지 않겠나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2%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 이후에 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면서 그래도 마감 시점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된 거고요. 나스닥도 하락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크게 한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져가지고 유지가 되다가 막판에 상승세 유지하면서 플러스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체적으로 참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단기적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단계에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대를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나빠지고 있는 과정이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압박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지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0월에 채용 공고가 873만 건 가량으로 전달에 935만 건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 즉, 사람을 쓰는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구인 광고가 없다는 이야기죠. 구인 광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될 테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도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요. 이것도 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되는 그 실업률 지표가 4%를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가 있죠. 4%를 넘기게 된다라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업이
늘어나고 이제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면 뭐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그거예요. 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니들이 긴축을 더 못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고용이 아직까지는 위험스럽진 않습니다. 이게 뭐 3%다 4%다 실업률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4%를 기준점을 삼는 것은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준점이거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4%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둔화? 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이 이제 나쁘지 않은 둔화의 상황을 이제 긴축을 줄이면서 약간 양적 완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뭐 금리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양적 완화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업들이 쓸 돈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또는 뭐 이 부채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4.57까지 떨어집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4.18까지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선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요즘엔 좀 반대로 됐었죠. 근데 아무튼 선반영한다는 생각을 봤을 때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애플 주가가 2% 올라가면서 네, 3조 원대, 3조 달러 다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엔비디아도 2% 이상 올랐고요. 테슬라도 조금 상승세 보여줬죠. 뭐 중국 쪽에서 이야기 많다, 부담 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또다시 괜찮은 소식 전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기술주 네, 관련한 종목군들의 반등 어제는 좀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반등이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반등이 바로 나가게 되면 또 재밌는 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제 조정이 들어가면서 자, 한 번만 더 들어오면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내려오면은 사도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주고 그냥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뭐, 그냥 올라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특별하게 악재가 없다라면 뭐 오늘 정도 이제 저점 돌리는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매수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고점 부담에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11월 달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낮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단기간에 빨리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이거는 뭐 어떤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식들 같은 경우도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차익 실현도 좀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이치뱅크에서 나온 얘기들은 네, 시장이 최근에 평정심을 약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락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촉매제가 없다. 즉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있어서 상승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려갈 만한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려갈 만한 이야기도 없다 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또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자,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9.9%. 이거는 뭐 이견이 없다.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부담감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도 무려 64%.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다. 뭐 금리 인상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지만 꺼져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네 말은 듣지 않아. 네, 너희들은 네, 다 속임수야. 뭐 그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64%인데 약간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안 됐을 경우에 실망을 하게 되면 주가가 좀 요동을 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랠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준비를 할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타기 전에 열심히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먹구름 낀 경제지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변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국 쪽에 있는 이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석유화학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국제 유가와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석유화학 기업들이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업황부진이다. 이건 유가와 연결이 됩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특히 정유 섹터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유가가 높을수록 경제만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시점에서는 조금 이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좀 다운되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기초 이 화학 물질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있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름 소비도 많이 줄어서 등등등 소비가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아서 이 석유화학 관련한 종목군들이 별로였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수요 회복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인프라 투자의 부분의 어떤 움직임도 중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중국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중국의 경기 둔화, 중국 망해버려라, 얘네들 안 좋으면 좋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요, 중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수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일상생활을 차지하고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요, 중국이 이 소비도 좀 많이 해요. 중국에 대한 어떤 소비, 왜냐면 거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죠. 인도하고 비교하면 인도도 인구가 많은데 왜 이쪽은 안 쳐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인도도 안 치는 건 아닙니다만, 중국은 이제 인도보다는 생활 수준이 높죠. 중국도 많이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경기 발전에 따른 그런 소비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어떤 수요 회복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세계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수출 물량. 자, 중국 쪽에서 많이 팔아먹을수록 중국에서 판매를 많이 할수록, 이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은 다른 국가에서 소비하는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이제 지금 안 팔리고 있어, 재고가 많아, 니들 이제 물건 그만 보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중국의 이런 판매량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계 경기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기를 타게 된다면, 가장 기초적인 거, 물건을 만드는 데 쓰는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의 업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중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의 자금률 상승도 석유화학 기업의 주가를 짓누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원재료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그죠? 수입을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걸 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중국에서도 유전 터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얘네들이 사다가 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원재료를 뽑아낸다거나 이렇게 원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뽑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재료를 뽑아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들이 자급제로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늘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원재료를 뽑아내는 이 사업 부분에서 중국이 스스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피곤한 거죠. 이 중국이 반도체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미국이 또 견제를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오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동안에는 이제 좀 관련 업황들이 좀 부담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근데 지금의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석유화학주들에게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석유화학주들에게는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석유화학주들도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값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꿈틀꿈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업황 사이클상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주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나빠질 만한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빠지는 것보다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참고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글지글 자이글. 네. 이런 제목을 있냐? 네, 무늬만 2차전지. 아, 그렇죠. 이 자이글이 2차전지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죠. 아, 참, 이것도 보면 그때 웃겼는데 말이에요. 네. 이 조리기구 제조사인 자이글이 지난해 12월 말에 2차전지 관련 공장과 설비를 인수하며 리튬철 인산 사업에 뛰어든,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 4월 초 주가가 장중 38,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얼마냐?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뭐 유상증 3자 배당 유상증자 철회하고 뭐 등등 나서 주가가 많이 뭐 얼마야 지금 7,700 네. 와 7,700원이요. 안 본 사이에 많이 네 찌그러졌네요. 찌글찌글이네. 찌글 네 이렇게 봐야 되나? 네. 자이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속타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매매하실 때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조리기구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2차전지라고?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사업 뭐 진출 뭐 지금 이 설비 인수 이런 것들은 얘는 그래도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속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래요 그리고 사업 목적 추가한 애들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아직도 추진 안 되고 있는 애들 많아요. 그냥 주가만 띄우는 거죠. 그러면서 지들이 위쪽에서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네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사실 공장 인수했다 하더라도 사업성 없다 그러면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좀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 내용도 있겠죠. 이제 그 조리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커진 회사지만 이제 뭔가 좀 더 유망한 사업 쪽으로 진출해보겠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 제조를 위한 2차전지 사업이 절차대로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자금 조달의 어떤 실패 이런 우려감들에 대해서는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식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쪽으로 그 투자금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 실패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담스럽죠. 너 하던 거나 잘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엔 사업을 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쪽으로 이제 뭔가 기대감을 모아서 쭉 치고 올라갔는데 그때가 2차전지가 한참 열풍을 풀 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인기에 편승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냥 사업 목적에만 추가하고 실질적으로 추가하지 않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얼마나 나쁘겠냐 이 얘기겠죠. 자, 블랙박스 제조사. 얘도 블랙박스 제조사인데 갑자기 2차전지. 이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 더 미동이라는 기업이 있죠. 더 미동. 네. MIDONG. 네. 더 미동. 미동도 없이 막, 네. 그렇게 되는 건가? 어쨌든, 이 더 미동이라는 이 기업이 사업 목적의 2차전지 촉매 제조 및 공급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추가 상정키로 하였다. 그래서 뭐 주가가 그냥 짱짱짱짱 해서 3,35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432원이다. 와. 정족수 미달로 사업 목적 추가가 불발이 되고 자금 조달 계획도 어그러졌다. 뭐 이거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아까 전에 봤었던 자이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아요. 얘는 지금 그래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미동 같은 경우는 목적 추가만 해가지고 주가는 빵 튀게 해놓고 기대감을 잔뜩 모아놓은 다음에 못했슈 이렇게 돼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시장에서는 뭐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2차전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 닷컴 버블 때를 자꾸 이야기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닷컴 버블 때는 뭐뭐닷컴, 그러니까 성투치킨닷컴 그러면 통닭 회사인데도 그냥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인터넷 회사다. 저놈은 닷컴이잖아. 그냥 닷컴 그게 닷컴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 간다 싶으면 그냥 관련 종목이나 해가지고 우리도 사업 목적에 이거 추가한다 해가지고 그냥 올리는 아주 부도덕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섞어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M&A 할 때도 가끔씩 나타나는 그런 분석 중에 하나지만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원래부터가 그런 기업일 수도 있어요. KG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전혀 관계없지만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KG그룹은 화학주이지만서도 잘 아시는 여러분 이데일리도 KG그룹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자결제 이런 쪽도 KG 이니시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부터 이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기화학이죠. 원래 이 화학 기업이 이거는 이제 회장님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열심히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다방면에 걸친 사업의 마인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그룹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룹화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 그냥 통닭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나도 2차전지요. 이렇게 나가면 통닭과 2차전지가 뭔 상관? 배터리로 전기 통닭을 만들 거야? 이런 거 있잖아. 하림 같은 경우 닭고기 유통회사인데 갑자기 해운업에 뛰어든다. 이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쌍방울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요, 연관고리가 별로 없으면 우리가 일단은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고리가 있어야지만 이 시너지를 낼 수 있잖아요. 갑자기 블랙박스 회사가 2차전지,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고, 주방조리 2차전지,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도 그나마 사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의심되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사업의 영역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금 조달을 받아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리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를 띄우기 위한 움직임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실제 본업도 적자인데 새로운 산업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 부양시켜 놓고 이 주식을 빼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임수적인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셔야지만이 보지 않는 그런 투자가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어떤 테마나 이런 쪽으로 엮이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베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시점에서 기회를 열심히 살리시고요. 높은 데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이 안 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시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요. 고용 둔화가 일어나면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커졌다. 네, 현재로서는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년 3월에 인하를 안 하더라도 5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먹구름이 낀 경제지표, 중국의 경제지표인데 이 부분이 이제 화학주와 연결고리가 좀 있다. 자,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이 화학업종의 기대치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학업종은 경기가 좀 회복되고 진행이 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요 지금은 좀 느긋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죠. 네. 무늬만 2차전지인 종목들 이거 2차전지뿐만 아니라 무늬만 그런 기업들 신사업 추진해가지고 흐지부지 해놓고 주가만 띄워놓고 떨구는 그런 나쁜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심해서 피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우리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아무리 모아도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가끔 부실한 저가주를 몇만 주나 보유했다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몇만 주보다 비싼 우량주를 몇십 주 보유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가끔씩 보면 이제 주식 숫자, 이 보유 수량에 아주 그냥 희열을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나 지금 10만 주 보유했다고, 네, 100원짜리 10만 주,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갖고 있어봤자 뭐, 그다지 도움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 금액으로 보셔야 돼요.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그 규모가 들어가 있을 때 중요한 거지, 이 주식 수가 늘어난다, 크고 좋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거지만, 이 자꾸 부실한 종목을 몇만 주 갖고 있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올라가면, 이제 100원짜리 갑자기 10,000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완전 대박이 터지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주식이 왜 100원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멋지게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어제 내려간 기술주들의 어떤 반등,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를 해보자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내리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잘 하시고요. 저는 장준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